네, 안녕하세요. 백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볼 종목은요, 바로 엑스코넥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엑스코넥, 먼저 이 기업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좀 얘기를 들어보자면, 재료가 굉장히 다양한 친구예요. 재료가 최소한 4, 5개 정도 되는 그런 종목인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이 엑스코넥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방위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에스코넥이라는 종목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기업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는 휴대폰 내외장재 금속 부품 제조 판매 업체인데요. 대표적으로 휴대폰 부품 관련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거래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일반 휴대폰 부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게 되는 힌지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처음에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었을 때 주가가 크게 한번 수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회사를 통해서 1차전지 제조업과 이산화탄소 저감전치 제조업 등을 함께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영국의 BBS 파트너로 국내 레이더 판매와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재료를 가지고 드론 관제형 레이더로 선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위산업과 드론의 두 가지의 재료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거래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면서 과거 삼성전자의 기어 VR에 금속 부품을 공급한 바 이력도 가지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 삼성 SDI의 1차 vendor로 2차 전지와 소형 전지 부품인 CID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삼성전자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남을지 참 궁금하네요. 뭐든지 다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그런 기업인데, 마지막에는 100% 자회사 에코 하이테크를 통해서 수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재료가 몇 개죠? 못해도 5개에서 6개까지 굉장히 팔방미인 같은 종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 재료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투자할 만한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시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하락인데, 지금 보시면 2019년도 때부터 2022년도 때까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점점 줄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업이익은 반대로 점점 적자폭에서 흑자로 개선되어 가는 모습들을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23년도 1분기와 2분기 때 이미 전년도의 실적을 거의 도달하는 수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나머지 3분기와 4분기 때만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게 된다면 23년도의 결산 실적도 역시나 22년도 대비했을 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두 번째 것까지 우리가 같이 했고요. 다만 부채 비율이 높은 점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부채 비율이 지금 251%입니다. 100%가 넘어가면 상대적으로 좀 부채가 많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 지금 보시면 자산이 1600억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부채가 1100억대가 있죠. 그렇다는 것은 자산 대비 부채가 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대신에 성장주라는 점, 기술주라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기업은 지금 처음부터 휴대폰 부품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었지만 추후에 나중에 파이프라인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방위산업부터 2차 전지까지 그리고 수소, 탄소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으로서 지금 현재로서의 부채가 나중에는 오히려 더 적어질 수가 있다. 재무 구조 개선점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1300억대에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주 보유 기준으로 약 18%대에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대략적으로 살펴본다면 1000억대에서 머무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기업도 가벼운 기업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단기적인 공략을 할 때는 항상 일봉 차트를 먼저 1년 동안의 기간을 좀 보는데, 지금 보시면 이때 당시 2023년도에 3월 달에
급등 사례가 한번 나오고 나서부터 어느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점점 내려오는 모습들을 만들어냈었지만 이때는 우리가 이 에코프로 2차 전지들의 수급 장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낙폭이 2차 전지들의 하락이 시장의 하락을 또 주도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하락은 2차 전지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일정 구간에서 주가를 계속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 수급이 또 크게 들어오면서 뭘 만들어내요? 매물대를 소화하는 캔들들을 만들어내면서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을 충분히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충분히 들어가도 좋지만 이런 종목들 지금 보시면 갭을 어느 정도 메꾸기도 했어요. 하지만 재료가 또 떨어지면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잡고 접근을 해야겠죠? 단기적인 공략이라 하더라도요. 두 번째 월봉 차트를 볼 건데 월봉 차트상 지금 제가 이 종목을 좀 알려드리는 이유는 단기적인 공략도 좋지만 중장기적인 관점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2010년도에 바닥을 찍어내서부터 지금까지 이 일정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뭘 만들어냈죠? 이렇게 상단과 하단이 제한되어 있는 박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현재 위치는 주가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박스 구간에서도 중앙에서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종목 이 폭이 크지만 반대로 놓고 봤을 때 손절폭이 예를 들어서 50%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봤을 때 오히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은 4,000원대까지 못해도 100%의 이상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상대적인 수익률을 계산을 해본다면 기대 수익률은 굉장히 극대화가 될 것이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적금처럼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적금도 우리가 어디서부터 매집이 가능한 건지 어디까지 팔아야 되는지 굉장히 힘드시죠? 제가 단기적인 공략법과 그리고 중장기적인 적금 공략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공략법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가지고 올 테니까 다음 종목도 꼭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노란톡방에서 뵙겠습니다.